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25문제 다 풀어보셨죠?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라면 문제가 그리 어렵진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강의를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총 25문제 나와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9년 제2회 고졸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 4번에 대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의 한 토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들이 과연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많이 편찮으셨죠? 속히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병문안 같은 데를 갔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겠죠. 바로 상대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하거나 혹은 걱정을 담아서 마음을 걱정을 담는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이러한 말들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그렇죠. 장례식에 갔을 때 상주에게 말을 건넬 때 이러한 말들을 하죠. 바로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는 사과의 마음을 전할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죠. 자, 다음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동의의 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와의 의견 차이 최소화합니다. 의견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의견의 일치점을 어떻게 한다? 극대화한다. 일치하는 것을 극대화한다. 자, 하나 볼까요? 자, 혼자 가면 어때?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이 대답이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일치를 극대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날씨가 덥지만 지금 산책할까? 자, A의 말에서는 날씨가 덥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지금 산책할까? 라고 어때요? 상대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혼자 가면 어때?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라는 거. 혼자 가면 어때? 라는 것은 거절이죠. 그리고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역시 거절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요. 나는 갈 마음이 없어.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래? 역시 거절입니다. 글쎄. 나는 별로야. 부정하는 말 거절이죠. 이렇게 더운데 누가 산책하니? 역시 거절의 마음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건 어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절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절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성합니다. 그 좋은 생각이야. 긍정, 찬성. 그래서 어때요? 그런데 지금 말고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A가 지금 산책할까? 근데 전제 조건이 덥지만 산책할까? 라고 했으니 산책은 하는 건 어때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조금 시원해지면 하자라는 거. 상대의 의견을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를 극대화하는 거 역시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혀져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어떤 대화의 뉘앙스에 많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관광객들이 태풍에 발이 묶였습니다. 진짜 어때요? 발이
발이 뭐 이렇게 땅에 꽁꽁 묶였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는 것은 이리저리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교통수단이 두절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할 형편이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더 볼게요. 동세문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 진짜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린 것이 그러면 많이 아프겠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2번 보시면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할 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너무 좋아서 한박 웃음을 짓을 때 아유 입이 귀에 걸렸네 라는 관용 표현 사용합니다.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이 크다라는 이 문장에서의 손이 크다라는 것은 왕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진짜 이렇게 클 경우 어때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사전적 의미 그대로 쓰였습니다. 만약에 손이 크다가 관용적으로 쓰이려면 저 사람은 혹은 우리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장만을 많이 하셔 라는 의미, 즉 어때요? 씀씀이가 크다 아니면 어떠한 무엇인가를 마련할 때 음식 같은 걸 마련할 때 많이 마련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손이 크다 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3번 문장에서는 진짜로 손이 크다 라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우선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고요.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아 방청소를 금방 끝냈다. 손발이 딱딱 맞다라고 하면서 딱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맞다라는 것은 어때요? 둘이 어때요? 쿵짝이 잘 맞다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죠. 옆에 보시면 함께 일을 하는데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등이 서로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사용 안 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 맞춤법에 맞는 거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깍두기가 맛있게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깍두기이죠. 깍두기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 드러났다라는 거, 드러났다라는 표현, 드러나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드러났다로 활용이 됐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김치찌개,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개자 많이 헷갈리시나요? 김치찌개 할 때는 아이 개자 쓰셔야 됩니다. 며칠 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해 소식이 궁금했다. 일 아니고요. 며칠로 쓰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도 우리 요즘에는 메신저라던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SNS로 많이 하는 즉 이렇게 간단한 텍스트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맞춤법이 틀리게 된 경우에 글을 보면 어때요? 조금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니까 이왕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실수하는 일 없겠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규정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거 기억을 보도록 하죠. 자, 밑에 표현을 봤더니요. 밑에 표를 봤더니 한글 맞춤법 이래서요. 사이시옷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중 사이시옷이 쓰인 것은 잘못 쓰인 것은 이라고 했으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우리 문제에서는 사이시옷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라는 거, 받치어 적는다 즉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합성어는 어근이죠. 자, 그러면 순 우리말 자, 합성어 어근이죠. 만났을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사이시어 받치어 적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순 우리말로 된 것이 아니라 순 우리말과 한자어일 경우 역시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받치어 적는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요 받치어 적고요. 뒷말의 첫소리가 어때요?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해서 이 부분이 바로 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 2, 3, 4번 중에 니은, 미음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려면 나머지 1, 2, 3, 4번을 모두 다 잘 읽어봐야 되겠는데 하나하나 볼까요? 자, 냇물, 냇물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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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냇물 되어 있습니다. 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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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몸. 그 다음에 아랫니, 아랫니, 아랫니 어떻게 읽으시나요? 아랫니, 아랫니입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제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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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삿날로 소리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봤더니 니은 소리가 다 덧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찾아줘야 되나요? 그렇죠. 순우리말로 됐는지 아니면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됐는지 찾아보시면요. 내와 물, 시옷이 덧났습니다. 내와 물 순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이와 몸 순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를 어때요? 시옷이 덧났죠. 그래서 시옷이 들어갔죠.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제사 날은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입니다. 순우리말로 된 것 앞말 모음 끝에 니은 소리가 덧날 경우 앞말 모음 끝에 니은 소리가 덧날 경우 1, 2, 3번은 모두 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의 예이고요. 4번만 그렇죠. 4번만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니은 소리가 덧났네요. 그래서 예로 알맞은 것은 4번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7번 보도록 하죠. 자,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제목, 화장품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가를 봤더니 화장품 성분 잘 파악하고 사용하자. 화장품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자. 처음에서는 중간에서는 봤더니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역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중간 부분이었고요. 자, 끝부분에 봤더니요. 화장품에 대한 바른 이해해야 되고요. 올바른 사용.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죠. 자, 가에서 이렇게 개요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요표를 쓰고 어때요? 나는요. 글을 썼습니다. 이게 가이고요. 이 개요표를 바탕으로 나를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요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나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의 글을 확인한 후에 가의 내용에서 빠진 게 있나를 확인하시면 중간 두 번째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요, 화장품의 다양한 색과 향과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과일이나 꽃을 넣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네요. 그 중에 화학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화학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첫 번째,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변색을 방지하며 부패를 막거나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역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하지만 화장품의 화학 성분 중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 트러블을 반작용이
등의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작용은 아니겠죠. 부작용이어야 되겠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요. 사용하는 파라벤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도 일부 화학 물질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줍니다. 이런 화장품에 어떤 화학 성분이 첨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피부의 아름다움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올바른 사용 당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화장품 성분의 역할 다음에 유해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유해물질이 있고요. 이 유해물질이 어떠한 이야기들, 부작용들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작용들, 즉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요표에서 화학성분의 역할 다음에 유해물질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 방금 읽었던 대로 바른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개요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개요표를 바탕으로 나의 글을 작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를 읽고 가를 찾아봤습니다. 가의 기억에, 이 부분이 기억이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것. 화장품 용기의 종류, 기원 역사, 심리적 효과보다는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피부로 들어가서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러한 내용 들어가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에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 연결되어 있는 문제 7번 보도록 하죠. 자, 나에서 고쳐쓰기가 바르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나를 봤더니요. 고쳐 써봤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는데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 문맥을 고려하여 설마로 고쳐 쓴다 라고 했는데 설마보다는 만약에 혹은 만일 이러한 표현이 더욱 적당합니다. 설마는요. 그럴 리 없겠지만 부정적인 축을 강조할 때 씁니다. 하지만 지금 글의 흐름상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만약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고요. 디귿은 문맥상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게 좋나요? 봤더니요. 디귿이 갑자기 이야기가 가고 있다가 부드럽게 해서 발리게 하며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라면서 화학성분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귿을 갑자기 봤더니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습니다. 화학성분과 갑자기 자기 얘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화학성분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디귿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을은요. 문맥을 고려해서 부작용으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작용보다는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첨가하고 있는지 화장품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줍니다. 이런 화장품에 어떠한 화학성분이 첨가하고 있는지 화학성분이 직접 첨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첨가되어는 거죠. 그래서 첨가되어 있는지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나에서 고쳐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내용 좀 볼까요? 자, 가, 나, 다 나와 있는데 가는요.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다가 그 후기에는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혼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 가의 내용은요. 지금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밑줄 그어진 게 바로 이어적기이기 때문에 이는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용비어천가입니다. 자, 용비어천가는요. 여러분들 본문 원문 그대로 나와 있네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장편 서사시입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게 대한 권계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가 125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책에는 제2장이 나와 있네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조선 전기 작품입니다. 용비어천가 원문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다에는요. 용비어천가의 현대어 풀이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친절하게도 현대어가 이렇게 또 풀이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으래요. 기억은 이어적기 하고 있는 거를 용비어천가 원문에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1, 2, 3, 4번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불휘.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글자가 약간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먼저 참고하셔야 됩니다. 불휘 나와 있는데, 불휘는요, 뿌리가 현대어 풀이 되어 있죠. 이어적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역시 그냥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깊은 뿌리 깊은 현대어 했을 때 깊은 이라는 내용이라는 건 아마 느낌 오실 겁니다. 밑에 현대어로 나와 있죠. 이는요. 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형태소로 넘어갔습니다. 형태소의 받침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정확한 위치는 그래서 깊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바로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를 초성으로 연음시켰다. 앞에 형태소의 가장 마름을요. 뒤에 형태소의 초성으로 연음했다. 이를 이어적기 혹은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 혹은 이어적기. 가끔 이어적기라고 안 나오고 연철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선 3번 찾아주시고요. 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빠졌네요. 하나니라고 해서 많으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에 해당하는 건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지우고 역시 앞에 보면 아래아가 다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 드리고 하죠. 자, 1번 보면요. 나와 9번 문제 보면 나와 다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국어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나는요.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는요. 현대어 풀이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변했을 때 어떠한 변함인지 명명해라 라는 건데요. 보시면요. 바람에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바람에 라는 것은 아래아가 없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말에 나와 있습니다. 가뭄에 라는 뜻이죠. 방점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방점 하나 알아두고 갈게요. 자, 방점이라는 건 현대 국어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럼 방점이 뭐냐? 바로 성조의 표현입니다. 방점은 성조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럼 성조가 또 무엇이냐? 바로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다른 나라 말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지만 악센트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말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조할 때 좀 크게 얘기한다는 정도죠. 자, 예전에는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가 있었는데요. 이 성조가 어때요?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점의 소멸이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방점 하나 알아두고 갈게요. 방점 어떻게 표현했느냐? 소멸되기 전에 자, 평성 아무런 높낮이가 없을 때는요. 아무런 표시하지 않습니다. 안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나 점이 하나 있을 때는요. 거성입니다.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위아래로 2개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성까지 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점이 소멸됐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평성, 거성, 상성까지는 뭐 모르셔도 방점이 무엇이냐? 성조라는 건데 그럼 성조는 또 무엇이냐? 소리의 높낮이를 성조라고 하고 이 성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봤더니 뎨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뎨코는요, 조코입니다. 조코는요, 어두자음군의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코라고 되어 있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있습니다. 그게 화, 현, 상입니다. 자, 인말이 무엇이냐? 이걸 모르신다면 여기서 국외음악, 중세국어, 헷갈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약간 어려워하신다면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오셔야 됩니다. 중세국어에는요, 국외음이 아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음화 현상이 없습니다. 현대국어에 들어서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국어에 넘어와서 국외음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해서 국외음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봤던 어두자음군 되어 있습니다. 어두에 자음이 군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아마 이런 글자들 보셨을 거예요. 시옷기역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헌 보면 중세국어 보면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을 말합니다. 현대국어에는 역시 어두자음군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두자음군이 나와 있지 않죠. 예전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좋고라고 그대로 썼지만 지금은 국외음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좋고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국외음화 현상이 등장했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없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우선 찾고 4번 볼게요. 내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세국어에는요. 내희가요. 해석해보니 내가 라는 겁니다. 현대국어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세국어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 주격조사 가입니다.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 와서 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3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는 이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들 다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국어에 있었던 거, 중세국어에서 없었지만 현대국어에 들어와서 생긴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나옵니다. 10번 보도록 하죠. 10번부터 12번까지는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자,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시구 반복하여 리듬감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쭉 내려가면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끝나는 곳에서도 무엇이 있다. 무엇이 끝나는 곳에서도 무엇이 있다라는 시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은 리듬감, 즉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고요. 반어법은 반대로 말해서 강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시에서는 반어법 사용되지 않았고요. 청유형은요. 뭐뭐 하자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뭐뭐 하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결단을 요구하는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뭐뭐 하는 것에서도 뭐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유형 어미 사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 나와 있나요? 후각적 심상보다는요. 오히려 좀 시각적 심상이 더욱 강조된 것 같아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번에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죠. 자, 윗글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 가장 적절한 거. 길이 끝나는 곳에서 무엇이 있다. 즉, 꼭 절망적인 상황에서 꼭 무엇이 있더라. 그리고 무엇 할 때도 어떤 것들이 있더라. 우리 어떻게 하자.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노력보다는 타고난 능력, 가치 있는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면 피하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 무기력하게 살아가자.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가장 가까울까요? 그렇죠. 희망 가지고 살아가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갖자라는 이야기 노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 어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계속 있으니까 희망을 4번이 아니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11번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죠. 자,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인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 이질적이다라는 것은 좀 다른 거, 하나만 좀 느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봤더니요. 길이 끝나는 어때요? 조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좀 어두운 느낌이죠. 그 느낌만 가져갈게요. 니은 볼게요. 강물이 흐르다가도 멈춘대요. 역시 부정적이고 좀 절망적입니다. 디귿 봤더니 꽃잎은 흩어져도 어때요? 부정적이고 좀 절망적인 시어입니다. 마지막 봤더니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데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온도차가 확실히 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조금 어둡다면 4번 리을은 좀 밝은 분위기라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총 25문제인데요. 12번까지만 풀고 저희는 시간 조절 때문에 13번부터는 바로 다음 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13번 잘 풀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